몇 달 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고 그 후로 저는 전혀 심심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 때문이죠.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할머니인데 어찌나 고운지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즐겁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촌에 살고 있는 이혼남입니다. 이혼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는 한심한 놈이죠. 쉰이 다 된 나이에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전처와 함께 살 때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아이들이 유치원생일 때 처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다가 전처는 바람이 났습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으니 제발 놓아 달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세상에 여자가 하나뿐인가 하는 마음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전처가 맡았고 그 남자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저는 양육비만 보냈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때에 이혼을 하고 혼자 직장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이혼남이었지만 그때는 젊었기에 여자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죠. 사귀는 여자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장사를 시작했다가 망해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부모님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온 지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시골에서의 삶은 무료했습니다. 바쁠 때는 바쁘지만 한가할 때는 너무 한가한 곳이 농촌이죠. 시골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더라고요. 게다가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 여자를 만날 기회는 더더욱 줄었습니다. 쉰도 안 된 나이에 여자 없이 살 수 있는 남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꼭 밤을 보낼 여자가 아니더라도 여자가 있어야 덜 외로울 테니까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만 사는 이 동네에서 여자를 만나기란 불가능했죠. 물론 혼자 사는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여자로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분들이니까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고 어쩌다가 저녁에는 읍내로 나가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 생각이 났던 것이죠. 막상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또 귀찮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이 이혼녀나 노처녀를 소개해 주어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연애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도 솔직히 이젠 귀찮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자들은 많이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 땅 부자 집 외아들이니까요. 앞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요즘 한창 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마운 분이죠. 그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앞집에 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도시로 나가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할머니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전제품이나 전등이 고장나면 제가 가서 고쳐드리곤 했죠. 겨울철에 할머니 집의 수도가 얼면 녹이는 일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본인의 아들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시며 저에게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도 귀찮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라며 저희 부모님은 그 할머니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꼭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중 큰 아들은 할머니의 집에 오면 꼭 저에게 줄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제게 주었습니다. 빵이나 음료수 등을 주는데 제가 그런 것을 거의 먹지는 않지만 고맙게 받기는 했습니다. 할머니의 큰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살펴주는 저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엄청 고운 분이에요. 얼굴도 예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말도 곱게 하시고 웃을 때는 마치 천사 같아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름다워요. 작년에 할머니가 친척 결혼식이 있다고 옷을 차려입고 나왔을 때는 마치 귀부인 같은 느낌에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농사일도 참 열심히 하십니다. 앞집과 저희 집 사이에 밭이 있는데 할머니는 봄부터 가을까지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았지만 할머니는 피부도 하얗고 주름살도 별로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화장만 잘한다면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일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에 농사일이 좀 한가해지니 저는 더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라기보다 밤을 함께 보낼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미치도록 외롭다 보니 앞집 할머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연세가 비슷한 할머니에게 눈이 간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비닐하우스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그날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렸고 할머니는 저를 보고 방긋 웃으며 혼자 해도 되는 것이니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할 일도 없고 하니 도와드리겠다 말하고 할머니가 하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일을 다 하고 할머니는 들어가서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번 이렇게 도와주니 자네가 내 서방님 같네 이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할머니의 농담을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서방님이지 가을이 돼서 이 서방님이 외로운데 마누라가 뭐하고 있는 거요? 할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는데 다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방님이 외롭다면서 이쁜 마누라 쳐다도 안 봐? 이 말에 저는 큰 소리로 웃었고 할머니도 엄청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간드러지게 웃는 것은 그날 처음 본 것 같아요. 밥을 다 먹으니 식곤증이 몰려왔습니다. 졸음이 가득한 제 눈을 보고 할머니는 한숨 자라고 하시더군요. 집이 바로 코앞인데 집에 가서 자면 된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여기서 잠깐 자도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오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마누라 일로 와. 내 팔 베고 누워봐. 이렇게 말했는데 할머니는 웃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와 몇 마디 농담을 주고 받다가 저는 잠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보니 할머니는 제 옆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는데 할머니도
잠에서 깨더군요. 할머니는 저에게 오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마우면 이 서방님의 외로움을 달래줘야지 그냥 잤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서방님이 그냥 내 잠만 잤으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한대? 이러면서 눈을 가늘게 뜨며 웃더군요. 저도 웃으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 갈게요. 쉬세요. 제 말에 할머니는 어머, 이 서방님 좀 봐. 마누라 한껏 달뜨게 해놓고 그냥 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설마 할머니가 장난을 치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웃으며 할머니 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밭에서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더니 할머니는 저를 보고 야릇하게 웃더라고요. 서방님 잘 주무셨어?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를 보고 저는 웃어드렸습니다. 나 없는 동안 한눈 팔지 말고 있어. 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차를 타고 볼일을 보러 갔죠. 할머니는 차에 타는 저에게 오늘 빨리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나 집에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리는 저에게 할머니는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서방님은 오늘도 마누라를 독수공방하게 하려나?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도 외로웠던 나머지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농담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이 이렇게 늙었는데 나 같은 젊은 남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렇게 고운 할머니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외롭냐고 묻더군요. 저는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오죽하면 자기 같은 늙은이에게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 제가 너무 가엾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너무 곱고 예뻐서 그런 생각을 된 것이라고 말했죠. 할머니는 나도 몰라.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희 집에는 부모님도 안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순순히 저를 따르더라고요.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할머니와 일을 치렀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방님,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주 놀러 와요. 이 말이 저는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 후로 저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면 할머니에게 놀러 갔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불러 손을 잡고 할머니 집으로 이끌었죠. 할머니는 한 번도 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할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서방님인데 그럼 어떻게?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더니 아이 지금은 아들내미가 와 있어요. 서방님? 아들내미 가면 내가 곱빼기로 해줄게. 응? 조금만 참을 수 있죠? 이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참 남자 마음을 녹이는 재주가 있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누라가 너무 예뻐서 못 참겠는데? 했더니 할머니는 그럼 어째요?
저기 숲에라도 들어가서 볼일 보고 올까나? 저는 할머니에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 저녁에 보자고 했어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내미가 갔으니 아까 못 본 볼일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나와 보니 할머니는 밭에서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니 할머니는 눈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시더군요. 저는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니 여자가 이렇게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서방님 내가 잘못했어요. 저를 홍군형 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또 할머니 집으로 갔죠. 요즘 몇 달간 이렇게 앞집 할머니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장난기도 많고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분이에요. 저를 떠받들어주는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또 재미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며 힘차게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의 남자입니다. 4살 연하의 여자친구와는 5년째 연애 중이고 여자친구에게는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대학 졸업반이던 시절 새내기였던 그녀는 제 여자친구를 친언니처럼 따랐고 제 여자친구도 그 후배를 친동생처럼 대했습니다. 그만큼 친했던 사이기 때문에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 단칸방에서 자취하던 시절 셋이서 한 방에서 같이 잔 적도 많아서 저와도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후배는 예뻐요. 다들 하나같이 미인이라고 입을 맞출 정도로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입니다. 피부가 조금 까무잡잡한 편인데 수영장에서 비키니 입은 모습을 본다면 남미 여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력있는 여자를 두고 딴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품에 안으면 쏙 들어오는 아담한 체구의 창백하리만큼 새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이상형이었거든요. 후배를 여자로 생각하는 감정은 하나도 없었고 후배도 저를 형부라고 부를 정도로 오히려 여자친구의 가족 정도로 생각해왔습니다. 이따금씩 같이 술을 마실 때 후배가 저에게 형부 같은 남자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는 소리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가 저에게 조금은 마음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건의 발단은 여느 때와 같이 여자친구와 후배 그리고 저 셋이서 술 한잔 하기로 했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여자친구의 후배는 졸업반의 스트레스를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 모여서 풀었거든요. 그날은 여자친구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인지 얼마 되지도 않아 집에 들어가 봐야 했어요. 여자친구는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어차피 이미 모여 있으니까 오늘은 둘이서 스트레스 풀다 들어가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냥 다 같이 돌아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1차로 호프집에 가서 500 한 잔씩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후배가 저에게 형부 그거 알아? 언니 친구들이 우리 둘이 너무 친한 것 같다고 언니한테 조심하라고 했대. 치, 짜증나. 진짜 바람이나 펴보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라는 화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얘랑 나랑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후배가 맥주 몇 잔을 더 마시더니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하다며 소맥으로 달리자는 말에 조금 많이 마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후배를 보니 그녀도 조금 취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술을 잘 아지 못하는 편이라 여자친구와 제가 마실 때 천천히 마시던 그녀가 오늘따라 술을 좀 급하게 마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이 취하면 얌전하게 자는 편이지만 또 잠이 들게 되면 집까지 데려다 줘야 한다는 생각에 술을 그만 마시려는 찰나에 그녀가 눈이 반쯤 풀린 상태로 호프집 창문 밖을 보다가 갑자기 노래방, PC방, DVD방은 알겠는데 멀티방은 뭐야? 라고 묻길래 저도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 후배가 형부 그럼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 이러더라고요. 술도 더 먹여선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버스를 태워보내면 그것도 또 위험할 것 같아서 술도 깰 겸해서 같이 멀티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멀티방이 신발 벗고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 노래방도 되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내부에 음료수며 과자며 잔뜩 준비되어 있는 게 생각보다 제법 잘 되어 있더라고요. 3시간 이용료보다 야간 정액요금이 더 싸길래 그걸로 2인 요금을 내고 들어가서 평소에 해보고 싶던 게임이나 해볼까 했는데 게임은 또 추가 요금을 내야 해가지고 일단 패스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나오는 게 시설도 괜찮고 다음에 한번 여자친구와 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뭘 할까 하다가 후배를 좀 재운 뒤에 술이 깨면 집에 보낼 생각으로 조용한 영화 한 편을 틀었습니다. 영화는 대충 보고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하고 있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한참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코 고는 소리까진 아니고 새근새근 잠자는 숨소리가 옆에서 들리더라고요. 후배를 보니 옆으로 누워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근근히 보던 잠자는 모습인데 술이 조금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비좁은 꽉 막힌 공간에 단 둘이서만 있으니까 그랬는지 기분이 묘하고 심장이 빨리 뛰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보는 후배의 자고 있는 모습인데도 그날따라 모일이 유난히도 달라 보이던지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목을 떨군 채로 조금 불편하게 자고 있었는데 까무잡잡한 피부 때문에 더 강조가 된 듯한 분홍색 두꺼운 입술이 저도 모르게 얘가 예쁘긴 하구나 생각하며 자는 얼굴을 한참을 쳐다봤네요. 묘한 기분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성적으로 여자친구의 친동생 같은 후배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추스리고 영화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800개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후배의 머리를 살짝 들어 그 밑으로 제 팔을 밀어 넣었습니다. 목덜미에 느껴지는 그녀의 숨결 때문인지 에어컨이 시원한데도 괜히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800개를 해주느라 자세를 낮췄더니 술기운이 올라와서 저도 살짝 잠에 들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에 살짝 잠이 깼는데 후배가 제 팔을 베고 누운 상태로 후배의 팔이 제 몸을 가로질러 저희 옆구리를 살짝살짝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잠버릇이겠거니 했는데 그 손길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에 속으로 엄청 갈등을 했습니다. 그녀가 자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 팔베개에 해주던 손을 굽혀 후배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후배가 깜짝 놀랐는지 움찔하는 게 느껴지길래 그때 후배가 자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으면서 저도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솔직히 여자친구고 여자친구 후배고 여동생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은밀한 공간에 있는 남자랑 여자로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그녀의 귀와 목덜미로 옮기자 후배도 나를 건드리던 손이 점점 과감해지는 게 느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묘한 상황에 여자친구와 둘이서 있을 때보다 더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녀와 저는 서로 입술을 포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막차가 끊기기 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 방을 비워야 할 때까지 둘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가서 엄청 후회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자친구 전화를 받을 때마다 흠칫 놀라기도 하고 갈팡질팡 하다가 용기 내서 제가 먼저 후배한테 둘이서 한번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자고 하는 후배를 그때의 호프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한참 서로를 마주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게 어색하고 뻘쭘해서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실수였다고 사과를 했는데 후배가 그런 저를 무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에게 형부 그 말이 더 나쁜 거 알아? 차라리 그냥 좋았다고 하지 그랬어. 라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순간 제가 실수했단 걸 깨닫고 그녀를 붙잡아 다시 자리에 앉혔는데 후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맥주 한 잔이 다 비워갈 때쯤 후배가 먼저 그날의 일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 나도 그날 많이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때만큼 좋았던 적이 없었어. 근데 조금 빨리 끝나서 아쉽더라? 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제 얼굴이 쪽팔림에 빨개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버벅이다가 평소에는 훨씬 더 낫다고 받아쳤더니 한쪽 뺨으로 휘식해서 웃는데 그 모습에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그녀가 풍기는 묘한 분위기에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후배의 자취방에서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엔 잘했는지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팔을 감싸 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끄러워하는 후배의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보다도 후배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이 떨리는 게 5년간의 연애로 익숙해져 한동안 여자친구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설렘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몹쓸 짓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야 하나, 헤어진다면 주변 시선 때문에 어차피 후배와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아직도 여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한 채 둘만의 비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후배도 저와 같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우리 사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정순아, 요즘 뭐하고 지내? 아침 대바람부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너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도 꽤 되었는데 나랑 묻지마 여행이나 가지 않을래? 고등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묻지마 관광을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는 솔깃한 제의를 받고 호기심 많고 무엇이든지 체험해보고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으로 오케이를 한다. 묻지마 여행은 관광버스가 출발하는 장소는 항상 정해져 있고 가는 날짜도 정해져 있어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물론 파트너는 버스 안에서 해결되지만 친구와 난 버스에 올라탔다. 이미 여기저기 남녀들이 앉아있으며 우리가 들어가니 눈알 굴리며 쳐다보는 소리가 느껴진다. 여자들의 눈초리는 어찌나 매서운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으로 훑어내린다. 기분이 이상해지며 설레인다. 일단 자리에 나란히 앉은 친구와 난 약간의 어색함을 억누르며 잠시 기다리니 남녀들이 부산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드디어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여러분 제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묻지마 관광의 길라잡이 사회자오시다. 오늘의 여행을 즐겁게 하시려면 저희 말을 잘 따라주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정말 귀중하고 재미있는 하루 여행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들은 여자끼리 앉아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 자리 배정에 앞서 파트너 정하기부터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이러면서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남자들 앞으로 가서 각자의 한 가지씩 핸드폰도 좋고 키 뭉치도 좋고 시계도 좋고 자기만의 특색 있는 물건을 하나씩만 넣으란다. 조금 후 그 검정 비닐봉투를 들고서 여자들 앞으로 간다. 그러더니 하나씩 집으라고 하여 여자들은 자신의 짝이 될 남자의 물건을 운명적으로 잡아든다. 잠시 후 뒷좌석에 앉아있는 여자가 자기가 집어낸 남자의 소지품을 위로 치켜든다. 사회자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물건이 맞는 사람은 그 여자 옆으로 가서 앉으란다. 아, 이렇게 하여 첫 번째 짝을 맞추는 것이다. 난생 처음 경험해본 묻지마 관광. 버스가 출발하고 30여 분 지나자 여러분 이제 커튼은 쳐주세요. 라는 사회자 말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상을 했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처음엔 쑥스러워 머뭇머뭇거리다가 나중엔 어느새 분위기에 휩쓸려 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0년생 올해로 52살이고 재작년 이혼한 돌싱입니다. 묻지마 관광하면 중년들의 천국이라고들 하죠. 등산을 핑계 삼아 합법적으로 놀러 다니기 딱 좋으니 하는 소리겠죠. 저도 작년 이맘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재미에 푹 빠져 있네요. 작년 늦가을쯤 되었을 때였어요. 평소에 같이 자주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들끼리 놀다 보니 온갖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중 하나가 묻지마 여행이었지요. 한 친구가 자주 간다고 자랑하듯 말하니 다른 친구 하나도 서너 번 다녀온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말만 관광이지 여행 내내
소개팅하는 기분이라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나이쯤 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뭔가 새로운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거든요. 게다가 나이 50살 넘어 마땅히 갈 만한 곳도 없으니 묻지마 여행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관심만 많았고 하던 일이 바빠져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작년 말에 일을 관두게 되었죠. 일을 하지 않게 되니 몸이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니 잡생각이 드는 건 중년들의 공통점이더군요. 저는 큰맘 먹고 묻지마 여행을 가기로 맘먹었습니다. 주말 아침 8시 30분경 홈플러스 앞 대로변에 대기하고 있는 관광버스는 거의 묻지마 버스였고 인원이 부족한 곳엔 예약하지 않아도 출발하는 버스에 돈만 내면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다더군요. 정순아 얼른 와. 벌써 자리 많이 찼겠어. 막상 가려고 나왔는데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 은근히 긴장되네. 뭐가 긴장돼? 재밌게 놀고 즐기면 되는 거지.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놀다 간다 생각해. 우리는 버스 앞으로 다가섰어요. 버스 문 앞에 서 있던 남자 한 명이 우리에게 말을 걸더군요. 나이는 4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고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만숙 씨 친구분들 맞으시죠? 나는 그때부터 왠지 창피해져 점점 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 이 누님은 자주 뵙던 분이시고 이쪽 누님은 살짝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처음이신가 보네요. 그냥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재미나게 놀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차에 타면 웬만하면 서로 떨어져서 앉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곧장 버스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 안에는 벌써 남녀 20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시선이 꽤나 뜨겁게 느껴진다. 다행히 남자들도 거의 다 50대 중후반으로 내 또래여서 마치 대학생 때 MT를 가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었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셔도 돼요. 옆자리에 동석하게 될 남자가 소지품 뽑기로 정해지자 절 찾아왔더군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무척이나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는 대략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약간은 능글맞아 보였어요. 반가워요. 네, 저도요. 그 남자와 간단히 인사부터 나눴어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싫은 인상도 아니었죠. 약간 어색한 시간이 흐른 뒤 버스가 어느새 꽉 찼고 8시쯤 되니 출발하더군요.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된 미스터 정입니다. 옆에 혹시나 짝이 안 맞으신 분들 없으시죠? 혼자 계신 분은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다들 쌍쌍이 앉으신 거 맞죠?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출발합니다. 그렇게 대충 짝이 맞추어지고 계속 차는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가이드는 좌석마다 커튼을 치고 버스 내 불을 희미하게 켰다. 그리고 잔잔한 음악을 깔아 분위기를 맞췄다. 기사 아저씨, 목적지까진 얼마나 걸리죠? 한두 시간 정도요? 여러분 2시간 정도면 옆에 있는 분과는 친해지셔야 됩니다. 차가 출발하고 30여 분 지나자 신나는 뽕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되면 남편 아내, 자식 잡생각들은 잠시 던져두시고요. 오로지 저한테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다시 사회자가 일어서고 음악 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사회자는 재미난 입담과 함께 오늘의 목적지와 자기소개를 했고 농담 몇 마디로 한층 분위기를 띄우더군요. 간단한 간식거리에 소주 한 병이 따라 나왔고 신나는 음악의 술기운까지 보태지니 분위기도 점점 더 달아올랐어요. 저도 조금 어색했었지만 옆에 남자와 소주를 한두 잔 했더니 긴장이 좀 풀리면서 편안해지더군요. 분위기가 흥겨워지니 벌써부터 일어나서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보겠습니다. 제 말만 잘 들으시면 오늘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겁니다. 한동안 춤판이 벌어지더니 사회자가 다시 올라왔어요. 사회자의 말이 끝나니 음악도 새로운 노래로 바뀌었고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커튼 확실히 쳐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남자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시는 분은 벌금 5만 원입니다. 너무 이러지 마요. 부끄러워요. 허허허, 이런데 처음 오셨나 봐요? 사회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금 내야 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재밌게 지내보자고요. 그럼 실례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제대로 놀 줄 아시는 분들이 오셨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여자분들 차례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정신없이 놀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좁은 차 안에서 고생들 하셨네요. 차에서 내리셔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예약된 식당으로 갔더니 점심 식사로 한 상 가득 음식들이 나옵니다. 가이드의 능력에 따라 다음에 다시 올련지 안 올런지 결정되는 순간이고 차 안에서 만난 파트너와 벌써 미운정 고운정도 쌓인 분도 계시니 한결 끈적해진 분위기로 1시간 정도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 시간 끝나고부터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미리 예약된 클럽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마음대로 노시다가 오후 4시까지 여기 차량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유시간이에요. 참 각자 알아서 후회 없이 즐기세요. 라며 가이드가 묘한 여운을 줬다. 처음에는 주저하고 망설이다. 이왕지사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마음을 먹으니 한결 편해졌다. 그렇게 두어 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름도 묻지 마, 사는 곳도 묻지 마, 연락처도 묻지 마.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4시에 맞춰 버스로 돌아가니 일행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들을 보니 얼굴엔 다들 미소가 가득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말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젠 마치 10년을 같이 산 부부처럼 가까워져 돌아오는 버스 안은 그야말로 재래식 시장의 좌판 분위기였다. 사회자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대답 소리가 적자재차 또 묻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즐겁지 않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주변을 돌아보니 손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저녁 식사 마치고 곧장 차에 올라 배도 부르고 몸도 약간 피곤하니 금세 꿀잠에 들고 만다. 출발지였던 홈플러스 앞에 도착하니 밤 8시가 조금 넘었다. 그렇게 인생 첫 묻지마 관광에 하루가 가고 있었다. 정확히 작년 이맘때 친구들과 가을 단풍놀이로 묻지마 관광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갔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묻지마라는 말로만 들은 묻지마 관광. 처음 만난 사람들과 관광버스의 좁은 통로 속에서 흐느적 트로트의 연신 관광 어깨춤을 추대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요. 이혼한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왔다. 일요일에 간편한 복장으로 9시까지 홈플러스 앞으로 나오란다. 왜? 어디 가는데? 묻지 말고 나와. 도둑질 하러 가냐? 말을 해야지. 좋은데 갈 건데 싫으면 말어. 서로 가려고 하는데. 그리 좋으면 너나 갔다 와라. 그래? 후회할 거다.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대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내일은 장모님 생신이라고 열흘 전부터 마누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둔 터였다. 밤새도록 고민을 거듭하다 친구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친구에게 일찍 전화하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놓고 장모님 생신 참석을 위해 머리를 감는지 샤워를 하는지 마누라는 목욕탕에 있었다. 마누라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우리가 장지까지 가야 된다고. 나는 못 가. 오늘 장모님 생신이라 약속해놨어. 나하고는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뭐. 그래 그렇다면 안 가봐선 안 되겠구나. 아이고 어떡하니 그 선배 불쌍해서. 마누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쓸데없이 짓거렸다. 어릴 때 나를 귀여워해 주었는데 어렵고 외롭게 살았는데 살만하니까 어쩌고저쩌고 주절주절. 잊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선배를 재물 삼아 마누라를 속이고 홈플러스 앞으로 가는 길 룰루랄라 휘바람이 절로 나온다. 우리 일행은 4명이었다. 파트너 신상에 관해서 일체 묻지 마라. 묻지마 관광의 기본 룰이고 에티켓이다. 녀석의 주의사항을 듣고 있는데 관광버스가 도착했다. 남녀 12명이 쌍쌍으로 앉아 술판을 벌리고 있었다. 홈플러스를 출발한 버스는 다른 곳에 잠시 정차를 했고 이윽고 67명의 아줌마가 수줍게 웃으면서 버스에 올라탔고 그리고 잠시 후 현란한 몸놀림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남녀 파트너를 정해주고 본격적인 묻지마 여행을 시작했네요. 파트너가 옆에 앉았지만 가슴이 콩쾅콩쾅 떨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 내 파트너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네요. 처음에는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얘기도 잘 되고 저에게 정말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가이드의 제안에 내 파트너는 나가서 노래 한 곡을 하고 오더니 나보고도 노래 한 곡 정도 해보라고. 자꾸 권했는데 나중에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말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맛있는 안주에 소주를 한 잔 곁들이니 이내 긴장감이 없어지고 파트너와 얘기도 더 잘 되고 어느 순간 나도 수다쟁이가 되어버렸죠.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착지근한 게 여간 민망했다. 어제 과음하여 숙취 때문에 술을 사양하였는데 자꾸만 권하여 마지못해 몇 잔 더 받아 마셨다. 쥐포를 찢어 내 입에 넣어주는 친절의 미소를 머금고 여자를 바라보니 분위기상 묘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시간이 흘러 충청에 있는 어느 산입구 주차장에 도착했다. 파트너가 내 손을 잡아주더니 같이 내려서 맑은 바람 좀 쐬고 점심을 먹으러 가자 하길래 지금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잡은 파트너의 손길이 지금도 느낌이 생생한 건 왜일까? 식사를 준비해 놓은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가이드가 등산 가실 분은 등산을, 다른데 가실 분은 알아서들 가시고 오후 6시까지 모이라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내 파트너는 이런 여행을 몇 번 와본 것 같았어요. 내가 부담을 가질까봐 산책을 하며 얘기를 하자고 해서 오케이를 했고 6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라가서 저녁이나 같이 먹고 가자는 제안을 하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자고 말을 해버렸네요.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에 퇴근 후 장모님 미용실에 들렀더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박서방,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기억이 희미하다. 나를 박서방이라 부르는 걸 보니 분명 처가 쪽 사람일 텐데.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를 건넨 뒤 다시 한번 그녀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옅은 하늘색 계열의 무릎 위까지 오는 주름치마에 깔끔한 흰 셔츠, 그리고 세련된 액세서리까지. 장모님 또르르 보이지만 얼굴이 전혀 낯설지는 않다. 그렇다고 딱히 누구인지도 떠오르지 않는 애매한 느낌.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꽤나 반반한 얼굴에 짙은 화장, 몸을 감싼 화려한 보석들, 어딘가 사치스러우면서도 살짝 눈웃음을 띠는 모습이 남자를 꽤나 밝힐 것 같은 인상이다. 우리 장모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한참 그녀를 훑어보며 기억을 더듬고 있자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다. 박서방, 설마 나를 잊은 건 아니겠지? 그러면 섭섭한데.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제가 이렇게 미인을 몰라볼 정도로 눈썰미가 없는 편이 아닌데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할까 봐요. 자네 장모 고등학교 친구야. 결혼 전에 한 번 봤잖아. 그래도 기억이 안 나? 그제야 그녀가 누구인지 퍼뜩 떠올랐다. 아내와 함께 처가에 갔을 때 장모님 친구 몇 분이 사위 얼굴이 궁금하다며 함께 저녁을 했던 기억.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나를 보고 배우 마동석을 닮았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다. 혹시 마동석 맞으시죠? 이제야 생각났구먼. 내가 기억을 되찾자 그녀는 반가운 기색으로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박서방, 잘 지냈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괜찮네.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장난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여사님, 더 예뻐지셨는데요? 그런가?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늙으나 젊으나 여자는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다던데. 혹시 요즘 연애 중이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젊은 남자랑? 나도 연기 한번 만나 회춘하는 게 소원이네. 회춘이 뭐 필요해요? 지금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예쁘신데요. 나이든 아줌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먼. 그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웃었고 그 모습이 묘하게 귀엽게 느껴졌다. 그때 화장실에 다녀온 장모님이 돌아왔다. 박서방, 오늘은 일찍 퇴근했네? 네, 장모님,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요. 그런데 어쩌나 7시에 갑자기 예약이 잡혀서 오늘 저녁은 같이 못 먹겠는데.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장모님은 살짝 고민하더니 내게 말했다. 그럼 집에 가는 길에 친구 좀 바래다 주겠나? 그녀는 내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나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녀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여사님,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왜 내 이름을 알고 싶어? 네, 왠지 궁금하네요. 알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모님 친구분인데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자꾸 여사님이라고 부르니 거리감이 느껴져서요. 얼굴이 예쁘시니 이름도 예쁠 것 같아서요.
나는 이름을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럼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래요. 내 이름은 우리 애인한테만 가르쳐 주는데. 그럼 제가 오늘부터 애인 하면 되잖아요. 호 박서방. 이제 보니 박력 있는 남자네 그래. 내 이름은 박은영일세.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깐요. 얼굴만큼이나 이름도 이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은영 씨라고 불러야 하나? 뭔가 호칭이 애매하긴 하네요. 그쵸? 그러게 난 박서방이라고 부르면 되긴 한데 말야. 그럼 오늘 딱 하루만 은영 씨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자네 맘대로 하게. 오늘 보고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녀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과부였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이런 대화들을 할 수가 있었다. 은영 씨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는 건 어때요? 박서방이 내 이름 불러주니 나 갑자기 설레이는데. 박서방이 뭐예요? 여사님도 그냥 영수 씨라고 부르셔야죠. 영수 씨. 나 설레. 은영 씨. 누구 때문에 설레나요? 영수 씨 때문에. 은영 씨 좀 자세히 설명해 봐요. 어떻게 설레나요? 그게 연애하는 기분이야. 저도 그래요. 오늘 하루 연애한다 생각하고 밥도 먹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차도 한잔 해요. 참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오늘 아니면 언제 또 영수 씨랑 데이트를 해보겠어.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사실 저 별거 중이에요. 이혼도 할 거고요. 정말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혼이야. 집사람이 바람났거든요. 집에 안 들어온 지 한참 됐어요. 한창 나이에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든 일이지. 그래서 요즘 너희 장모 얼굴이 안 좋았구먼. 그래도 애 때문이라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은 해봐야지. 할 만큼 했어요. 지금은 장모님이랑 애 때문이 이러고 있는 거고요. 설령 아내가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 해도 이젠 제가 싫어요. 그렇지. 애까지 내팽개치고 바람날 정도면 심각하긴 하네. 그렇게 근처 한정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느새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을 하였다.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그래도 될까요? 되고 말고가 어딨어. 이름 알려주면 애인하기로 했잖아. 집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지낸 지 꽤 됐어. 그녀의 아파트는 혼자 살기엔 꽤 넓었다. 박서방,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여자로는 전혀 안 보이지? 아뇨, 은영 씨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니깐요. 그럼 자네 장모하고 비교하면 어떻나? 두 분 다 훌륭하시지요. 어디 내놔도 빠지는 외모는 아니시잖아요.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적적하지. 적적하고 말고 더 늙기 전에 연애라도 실컷 해보고 죽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그쵸. 다른 사람들은 잘만 만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정작 내 건 없으니 말이죠. 그러게 박서방도 요즘 많이 외롭겠네. 그쵸. 마음 둘 곳도 몸 둘 곳도 없으니 사는 게 힘드네요. 어쩜 상황이 나랑 똑같네. 하하. 그러게요. 앞으로 마음이 허전하거나 대화 나누고 싶은 때 찾아와도 되나요? 박서방이 온다면 나야 언제든지 환영이지. 정말이죠? 약속하신 거예요. 그날 이후 그녀와 수시로 연락하고 지내며 가끔 그녀의 집에 들러 밥을 얻어먹고 차도 한 잔씩 하며 친구처럼 지냈다.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지금은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같은 회사에 들어왔고 그러니깐 아내는 20살, 제가 28살에 둘이 만나기 시작을 했죠. 당시 여자친구는 고졸이고 생산직이라 둘의 만남은 처음부터 말이 굉장히 많았네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청순한 외모에 착한 마음씨 그리고 기죽지 않는 당찬 모습에 반하였고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키도 크고 엄청 미인이거든요. 여자친구는 집에 인사하러 가는 내내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오빠, 우리 엄마 10년 전에 아빠 돌아가시고 외롭게 혼자 지냈어. 불쌍한 분이야. 그래서 오빠도 친엄마처럼 앞으로 잘 대해줘야 해. 알았지? 근데 우리 엄마 진짜 미인이야. 보고 놀라지 마. 밖에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엄마랑 나랑 자매 사이인 줄 알아. 그리고 나서 집안의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여. 시댁 식구들은 엄마 탓을 했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할머니가 결혼 전 사주를 봤는데 엄마의 팔자가 사나워서 남자 잡아먹을 팔자라고 했다는 거다. 그래서 두 분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는데 장인어른 혼자서 고집 피워 결국 결혼했고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같이 엄마 탓을 했고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고 지냈다면서 지금껏 모녀간에 둘이서만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니깐 괜찮다고 했고 장모를 보기 전이었지만 가여운 여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동안 혼자 힘으로 어린 딸을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꾸러미를 잔뜩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장모님의 첫인상은 다소 충격적이긴 했어요. 얼굴 어디 하나 험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인이었기 때문이었죠. 동그랗게 큰 눈 그리고 진한 쌍꺼풀에 도톰한 입술. 와 딸보다 낫다. 잠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둘의 외모를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여친이 낫긴 하죠. 하지만 여친 엄마도 성숙하고 멋스러운 아름다움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미안할 정도로였으니까요. 솔직히 연예인 보는 느낌이랄까요? 제 여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런가 스타일도 괜찮아. 여자친구와 같이 밖에 돌아다니면 아내 말대로 언니라고 해도 정말 믿겠더군요. 젊으셨을 때 남자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으셔서 능력 좋으신 장인어른께서 불안한 마음에 열정적으로 다가오셨던 게 일찍 결혼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장모님과 딸이 어쩜 그리 똑같은지 꼭 내 얘기라는 것 같아 살짝 민망했어요. 근데 저를 보시더니 장인어른이 생각이 나신다며 그러시대요. 저와 장모님 나이는 15살 차이가 나더군요. 그리고 여친 엄마 얼굴을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영화배우 전인화 같은 아우라가 풍기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엄청 곱게 자라 맨날 나이가 들었어도 한참 어려 보이는 부잣집 사모님처럼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 후 바로 처갓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 머리는 장모님에게 맡겼죠. 장모님 미용실 갈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이상은 머리 손질 받으러 일부러 미용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4년 뒤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어요. 장모님이 딸을 키우셨기에 손주로는 아들을 많이 원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하셨지요. 그런데 아이가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내는 자꾸 밖으로만 나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기어이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친구들과 여행 갔다 온다면서 외박도 했고요. 아내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일하고 결혼하고 출산까지 해서 제대로 놀아보지 못했다며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즐기면서 살고 싶다대요. 철없는 행동에 장모님이 나서서 화도 내보고 때론 타이르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지만 며칠 조용한가 싶더니 얼마 못 가 또 집안일과에는 내팽겨치고 매일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며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장모님은 자기 딸의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하면서 사위인 나에게 굉장히 죄를 지은 듯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평소처럼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하더니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그녀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온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뭘 했던 거야? 엄마라는 사람이 애를 내팽개치고 이래도 되는 거야? 내 질문에도 그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말을 잔소리처럼 여기는 듯 무덤덤하게 굴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 차라리 이혼하자. 심지어 아이에게조차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 했었지만 아내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참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다. 그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고 장모님 역시 딸을 설득하려 했었다. 하지만 아내는 보름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어느 날 또다시 가출하고 말았다.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지. 저번처럼 한 달 정도면 돌아오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2달이 지나도록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장모님께 이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간절히 애원했다. 이혼만은 안 된다. 제발 손자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순 없지 않나? 그러면서 아내가 어디 가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늦바람이 무섭다지만 사춘기가 늦게 온 거라 생각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셨다. 이혼하면 당장에는 누가 키울 건가? 이혼만 하지 않으면 내는 내가 책임지고 키울 테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지 않겠나? 아이 문제는 나 역시 현실적으로 큰 고민이었다. 결국 나는
장모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럼 애가 유치원 갈 때까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사실 나 역시 이미 아내에게 마음이 떠나 있었다.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도 없었고 분명 남자들과 어울릴 거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됐다. 그럼에도 처가살이를 이어가기로 한 이유는 장모님 때문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챙겨주고 빨래며 청소며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게 도와주셨다. 무엇보다 아이까지 정성껏 돌봐주셨으니 차라리 마누라는 없는 셈 치고 좀 더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다. 그런데 내게 새로운 연인이 나타난 것이다. 어느 날 장모 친구 은영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영수 씨, 많이 먹어? 내가 신경 써서 만든 거야. 어느 순간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죠. 네넹, 잘 먹을게요. 그녀가 김치찌개가 맛있지 않냐며 갖고 맛있다는 답을 요구했다. 난 소금이 한 바가지 들어간 김치찌개라도 맛있다고 해줄 판이었다. 은영 씨, 나중에 누가 데려갈지 정말 좋겠다. 이렇게 음식도 잘하고, 그리고 또 뭐? 그녀가 갑자기 내 말끝을 자르고 되물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음식도 잘하고 완벽한 몸매에 완벽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놈인지 정말 얄미울 정도로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말을 자르고 물어서 당황되었다. 음식도 잘하고 은영 씨는 얼굴도 이쁘잖아. 내가 이뻐? 정말? 그럼요. 제가 볼 때마다 얘기 드리잖아요. 이쁘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 특히 영수 씨한테 들을 때는 두 배로 좋아. 왜 저한테는 두 배로 좋아요? 아잉, 몰라. 내가 좋아하는 남자라서 그런가. 호호. 그래서 말인데, 영수 씨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어? 그럼 당연하죠 하고 내 속마음을 보이긴 싫었다. 난 반대로 얘기했다. 좋긴 한데 결혼은 싫어요. 나이 차가 너무 나잖아요. 뭐, 내가 늙었다고? 좋다고 할 때는 언제 곰이요? 아니요, 장난이죠. 결혼보다 연애 얘기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나 같은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겠어? 나는 은영 씨가 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영 씨는 아니었나 보네요. 그녀는 내가 이제껏 본 여자들 중 가장 순종적인 여자였다. 난 그게 참 좋았다. 그래서였을까? 우린 처음 만남서부터 서로 통했다고 할까? 다음 날부터 수시로 연락하고 지냈으며 주말이면 항상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하면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저희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같이 가보자고 했지만 아니 옆에 있어만 달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매사 나와 다르게 바라본 아내는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죠. 그리고 저는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고요. 결혼하는 인연은 아니 사람은 정말 따로 있구나 싶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인연은 안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주변 정리를 좀 하려고요. 미뤄왔던 아내와 이혼을 마무리하고 은영과 함께 새 출발을 하려 합니다. 사랑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같은 길을 바라볼 수 없다면 인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퇴사를 하고 그 전에 여행이나 좀 다녀오자 싶어서 차 끌고 양평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제 차를 박아 상대편 100% 과실로 제 차 수리비며 병원비 모두를 그쪽 보험사에서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첫날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온몸에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재활병원을 찾았어요. 그동안 1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완전 무사고 경력이 자랑이었는데 제 과실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다는 게 너무 찝찝했습니다. 아무튼 병원에 도착했더니 교통사고 당해서 왔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일에 능숙하신 듯 제 과실이냐고 묻더라고요. 상대방 과실이라고 했더니 바로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몇 가지 검사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보고 입원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입원할 정도로 아프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통원 치료를 할까 했는데 입원해서 치료받는 게 훨씬 편할 거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사는 집에 에어컨이 시원찮아서 덥기도 했고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합의금을 조금 더 잘 쳐준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났어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던 차에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동네 작은 병원에 2인 1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재활병원이라 그런지 환자의 대부분은 교통사고 환자였고 거의 다 나이롱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처지라서 뭐라고 말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방을 쓰는 아저씨는 택시기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얼굴을 본 적이 손으로 꼽습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나온다는 연락 받으면 그때만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게 바로 밖에서만 듣던 나이롱 환자인가 싶었는데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병원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식으로 보험금 받기 위해서 가짜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2인실이지만 마치 독실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하루 이틀은 편하고 좋았는데 점점 지루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늘어지게 자다가 밥 먹으라고 깨우면 일어나서 대충 밥 먹고 오전에 의사가 와서 형식적으로 불편한 곳 없냐고 물어보고 가요. 그리고 대부분 점심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또 누워만 있다가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있으면 재활치료 받으라고 간호사가 깨우러 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재활치료 받으러 갈 때가 유일하게 일어나 걷는 시간이에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1시간 정도 재활치료 비슷한 거 받고 따뜻한 팩을 한다거나 안마 기계를 붙여놓고 30분 정도 누워있다 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오후에 간호사가 한번 들러서 상태 체크하고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계속되었고 진짜 지루했어요. 정말 무료하고 지루해서 옆 침대에 택시기사 아저씨가 매일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나마 한 가지 제가 유일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하루 한 번 물리치료 받는 시간입니다. 물리치료 자체가 별로 특별할 일은 없지만 이 병원 안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가 옆에서 치료를 담당해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자도 있었지만 저는 첫날부터 예쁜 여자가 담당이었고 그 뒤로 매일같이 같은 사람이 저를 치료해 주었어요. 치료 내용은 별것 없었습니다. 맨살 위에 젤을 뿌리고 안마기 같은 기계로 한참 문질러 주기도 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예쁜 아가씨가 해줘서 더 기분 좋더라고요.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많이 봐줘야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엄청난 미인은 아니지만 동글동글한 얼굴도 귀엽고 약간 살집이 있는 편이라서 오히려 더 보기 좋고 제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통통하고 볼륨 있는 몸매의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매일 그녀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답답하고 여자 구경도 못하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한 줄기 빛처럼 제 스타일의 예쁜 여자와 대화도 나누고 치료도 받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녀에게 호감을 얻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더 많이 말을 걸었습니다. 농담도 주고받고 치료받는 동안 대화도 나눴는데 저랑 개그 코드도 맞고 여러모로 저와 잘 맞는다 싶었어요. 이거 잘하면 병원 퇴원하기 전에 꼬셔서 나중에 밖에서 따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커튼을 치고 그 안에서 따로 침대에 누워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폐된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주일 가까이 그녀와 매일 같이 보면서 많이 친해진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목이랑 허리가 안 좋아서 항상 엎드려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날은 똑바로 누워서 배 쪽을 하더라고요. 항상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동안 얼굴을 마주 볼 일도 없었고 그녀의 손길에 제가 반응이 오더라도 엎드려 있어서 가릴 수 있었는데
난감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해소할 방법도 없어서 많이 쌓여 있었어요. 손만 대도 민감해진 상황에서 젊은 여자가 젤을 바르고 제 몸을 만진다고 상상만 해도 짜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똑바로 누웠어요. 평소 같으면 잡담도 많이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똑바로 누워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왠지 서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치고 그녀까지 평소와는 달리 아무런 말도 없이 치료만 하고 있었고 커튼 속에 그 방은 야릇한 분위기가 생겼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남녀 둘이서 커튼 쳐진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상반신을 다 내놓고 있었는데 오직 라텍스 장갑 하나만 끼고 있는 여자가 여기저기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가 의식하며 뭔가 야릇한 분위기가 흘렀고 10분 정도 서로 아무 말 없이 있었는데 그녀가 제 배 위에 젤을 바르고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만져주는데 솔직히 그게 너무나도 자극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아래가 점점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하의를 헐렁하게 입고 있어서 너무나도 티가 나더라고요. 진짜 순간 창피해서 죽고 싶었고 그녀도 금방 눈치를 채고는 얼굴부터 귀까지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죄인이 된 것처럼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와 친하게 지내고 좋았던 관계까지 다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또 말없이 치료가 진행되었고 여전히 제 아래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던 그녀가 결국 못 참고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건강하시네요? 아, 네, 제가 건강하긴 하죠. 괜한 헛기침을 하며 말을 했고, 진짜 너무나도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긴 쓸데없이 건강했죠.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 다음부터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이야기나 쏟아냈습니다. 제가 원래 아무한테나 그렇게 반응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쁘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그러는 건데, 아, 너무 이쁘시고 제 이상형이라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가 피식 웃더라고요. 저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제 이상형이에요. 태어나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고백 같은 말이 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분위기를 밝게 전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제 이야기를 들은 그녀가 묘하게 웃으며 저를 보더니 손으로는 계속 치료를 하고 있었고, 상체는 제 쪽으로 다가와서 누워있는 제 입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짜릿한 느낌의 키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커튼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지. 그녀는 누워있는 제게 입을 맞추고 저를 달아오르게 하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이곳이 병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장 미쳐 날뛰었을 거예요. 장소가 병원이고 커튼 밖으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입원해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만 해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저 지금 구름 위에 누워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더 기분 좋게 해줄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저를 기분 좋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살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그녀와 몰래 즐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찾아와 합의를 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원하는 날 그녀에게 찾아가서 연락처를 받아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저와 함께 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 예상대로 약간 통통한 그녀는 정말로 너무나 화끈했습니다. 제가 퇴원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만나서 술 마시고 키스하고 그녀의 집까지 초대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잘 만나면서 사귀고 있고 요즘도 가끔 제게 그런 방법으로 키스를 해주곤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게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덕분에 푹 쉬면서 새 여자친구도 만들 수 있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